네, 기술적 분석입니다. 시장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나스닥 같은 경우 0.27% 상승이 나오면서 보합권에서 머무르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자,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을 좀 살펴본다면 주요한 대형 지수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상승을 많이 가져간 상황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더 올라갈 수 있는 상승의 여력으로 본다고 한다면 대부분 5% 이내의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S&P 500 같은 경우는 이미 상승이 많이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2%포인트 정도 더 상승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이후에는 단기적인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기준으로는 S&P 500에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덜 오른 종목들을 공략하는 게 안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체적인 지수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는 대부분의 지수들이 5% 이내의 상승 여력이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욕심을 부리기보다는 오히려 현금을 보유를 하고 비중을 절반 정도로 줄이면서 단기적인 조정이 나오는 부분들을 대비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자, SOXX 같은 경우는 반대로 고점을 향한 모습은 아니에요. 올라가지를 못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 51선과 200일선 지지라인이 유지가 되는지를 확인하는 게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전체적인 지수들이 조정을 받는 와중에 반도체 같은 경우도 이 부분을 깨트리게 된다면 그때는 손절이 나가야겠죠. 손절이 나가야 되는 구간이 되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 오히려 이 부분을 지켜내면서 상방을 만들어가는 흐름으로 전환이 된다면 다른 지수들이 조금 조정을 받더라도 반도체 같은 경우는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 전체적인 지수의 흐름을 본다고 한다면 나스닥이나 S&P 500 그리고 QQQ 같은 기술주들을 살펴봤을 때는 어깨까지는 도달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깨에는 도달이 됐기 때문에 더 올라갈 수는 있겠죠. 그런데 상승 여력 자체는 5% 정도의 이내의 상승 여력이 남아있는 것이고, 반대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주요 지수에서 지지를 받고 있긴 하지만 상승을 만들어내지는 못했어요. 그러면 전체적인 지수들이 어깨에 도달한 상황에서 조정을 받는 구간에서 만약에 반도체는 지지를 만들면서 상방을 만들어가게 된다면 투자가 들어가기에 좋은 기회가 되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 같이 무너져 내린다면 짧은 구간에서 손절을 가져가 주시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즉 현재 위치 자체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주셔야 되는 것이고, 무조건 반도체가 올라간다 아니면 무조건 떨어진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어제 같은 경우만 해도 최근에 조금 무너져 내린 흐름이 나왔지만 또 51선 인근에서는 이렇게 아랫골을 만들면서 지지를 만들어주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해당 구간에 지지라인이 존재를 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단기적인 이평선은 조금 위쪽에 있어요. 즉 매물대가 위쪽에 있고 하단부에도 지지라인이 존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이 사이에 지금 껴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방향성을 어디로 정하는지에만 집중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매물대를 맞고 떨어지는 흐름, 그렇다면 손절이 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 위쪽 매물대를 돌파하는 흐름으로 전환이 된다고 한다면 그때는 투자하기에 좋은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전체적인 지수들은 이미 많이 올라간 구간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덜 올라갔던 이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가 기회가 남아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무조건적인 한쪽 방향을 투자하는 것보다는 현재 위치하는 이 주요한 지지라인을 딛고서 방향성을 상방으로 가져가는 지를 확인하면서 투자를 해주신다면 안전한 구간에서 큰 수익을 노려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집중을 해서 앞으로의 시장 흐름, 이번 주의 시장 흐름을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러셀 같은 경우도 보시는 것처럼 단기적으로 좀 올라가는 흐름이 나왔지만 다시 파동상에 이러한 조정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특정한 섹터들은 상당히 강한 랠리가 나오는 시장입니다. 최근에는 그러한 랠리들이 많이 존재를 하지 않았는데, 예를 들어서 원전 섹터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상승들이 이미 나온 상황이고, 전력 섹터나 국내 같은 경우에는 방위산업 쪽도 많은 랠리들이 나왔어요. 결국에는 돈이 되는, 그리고 돈이 흘러가는 섹터나 종목을 찾아내는 게 중요한 시장인 것이고, 앞으로도 그러한 부분에 주목을 해주면서 반도체 역시도 유사한 겁니다. 자,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최근에 강한 상승을 만들어내는 흐름이었지만 전체적인 지수는 떨어지는 흐름이었어요. 섹터 안에서도 종목 간의 차이가 발생을 하고 있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가 올라가는 동안 ASML 같은 경우는 조정을 받았죠. 그럼 만약에 이 부분이 어느 정도 반대쪽으로 돌려놓는 흐름에서 엔비디아도 계속해서 랠리를 이어간다면 지수도 올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상방과 하방의 압력이 박스권에서 만나는, 전체적인 섹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러한 박스권 구간에 있었기 때문에 향후 이 부분을 반대쪽으로 돌려놓는 움직임이 나와준다면 상승을 기대할 수가 있는 것이고, 여기서 빠르게 판단을 하기보다는 앞서 강조를 드렸듯이 지지라인을 지켜내는지에 집중을 해주시면서 시장을 바라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코스피나 코스닥 같은 경우도 보시는 것처럼 데드
레드크로스가 나온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수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역배열로 떨어진 상황에서 맞고 떨어지는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이나 섹터를 우리가 공략하기보다는 전체적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코스피나 코스닥이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더라도 돈이 몰리는 섹터는 랠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별주나 섹터 그리고 산업군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이전부터 제가 강조를 드리고 있고, 기술적 분석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한 기본적인 분석이나 시장의 판세를 읽는 것 역시도 중요하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전에도 이제 삼성전자 같은 종목들은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후에도 매수세가 조금씩 들어오긴 했지만 결국 역배열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저점을 확인하러 가는 흐름입니다. 이러한 종목들을 우리가 공략하기보다는 반대로 돌려놓으면서 상승 전환을 해주고 있는 종목들을 관심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단기간에 조정을 받고 있지만 이 부분이 단기적인 이평선을 딛고 올라가면서 방향 전환을 해준다면 투자하기 좋은 적기가 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51선이 지금 캔들보다 위쪽에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돌파해주는 흐름이 나온다면 투자에 포인트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MACD나 슬로우 스토캐스틱도 하방에 도달을 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방향을 돌려주는 종목들을 팔로우를 해주시면서 투자 포인트를 잡아가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돼요. 예를 들어서 테슬라를 투자한다고 한다면 지금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왜냐? 리스크가 존재를 하기 때문이에요. 자, 중간에 지금 박스권에 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기다렸다가 이 부분을 딛고 올라가는 구간에 들어간다면 리스크는 낮추면서 기대 수익률은 높게 가져갈 수 있는 타이밍을 잡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전에도 애플 강조를 드렸듯이 방향성이 박스권에서 탈출하는 구간은 좋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시는 것처럼 박스권을 탈출을 하기 때문에 지금도 상승하는 흐름을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엔비디아 역시도 동일한 겁니다. 주요한 박스권 구간을 결과적으로 돌파를 해냈기 때문에 랠리가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종목들을 공략을 할 때는 단기 이평과 장기 이평이 위쪽에 존재하고 떨어지는 역배열 투자를 하기보다는 장단기 이평선을 지지라인으로 잡고 주요한 박스권 구간을 돌파하는 종목들을 찾아내서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고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수익 구간을 가져갈 수가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 보시게 된다면 지금 어떤 위치예요? 위험한 위치인 겁니다. 주요한 장단기 이평이 지금 이 구간에 밀집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음봉이 나오게 된다면 한동안은 조정을 받는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포인트에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이 구간에서 상방으로 양봉을 만들어낸다면 투자하기에 좋은 위치가 되겠죠. 그래서 애매한 구간에서 배팅을 하기보다는 이러한 중요한 위치에 자리를 잡고 있을 때는 방향성을 확인하면서 투자가 들어가시게 된다면 상당히 타점이 높고 안전한 수익을 확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말씀을 강조를 드리는 이유는 반도체 섹터,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던 반도체 섹터 역시도 앞서 보신 마이크로소프트와 유사한 위치에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위쪽에는 단기 이평이 존재를 하고 지금은 하방에 장기 이평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방향을 정하는 것에 따라서 세배 기준으로 본다면, 예를 들어서 SOXL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수익률을 30% 이상으로 기대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방향성을 확인하는 투자를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항상 강조를 드리지만 오른다 내린다를 맞추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제가 여기서 반도체 섹터를 추천을 드렸던 이유는 손절 라인을 짧게 가져갈 수가 있고 상방은 열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손절 라인을 짧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추천을 드린 것이지, 이 종목이 오른다 내린다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그 부분을 이해를 해주시면서, 즉 손익비를 최대한으로 늘릴 수 있는 구간에서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손실은 짧게 가져갈 수 있지만 상방은 열려있는 이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내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이 과연 이러한 손익비로 지켜보았을 때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이고, 지금 주요한 지수들은 특히나 S&P 500 같은 경우는 이미 상당히 상승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손익비 측면에서는 오히려 하방으로 떨어질 수 있는 부분도 꽤 많이 벌어져 있는 상황이어서 투자하기에 오히려 리스크가 높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오늘 영상을 통해서 강조를 드린 부분은 리스크와 그리고 기대되는 수익 간의 비율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고, 각자가 투자하시는 종목들 그러한 부분에 입각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개별적으로 멤버십을 통해서 개인적인 종목이나 섹터들을 미리미리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도움 받으실 분들은 잘 활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